안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마지막이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 통틀어서 삼성전자는 3조, SK하이닉스는 16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실기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맥쿼리의 그 보고서를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SK하이닉스는 HBM의 선도적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고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은. 청주 이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환을 하고 반도체 제품 사이클이 안정적이고 HBM 등에서 캐파를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이익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2분기에서 이게 이제 범용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DDR4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면서 어쩌면은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선점 효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절대 우위입니다. 당분간 이것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AI 서버 수요도 폭증하고 고사양 HBM 수요도 급증합니다. 많은 어떤 일부에서는 HBM의 수요, AI 수요가 뭐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 효과도 SK하이닉스에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낸드는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낸드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고요. D램에서는 좋고 HBM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시작했고 삼성은 회복 초입에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잘 안 되더라도 3분기에는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는 장담을 못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조하고 16조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영업이익이 HBM 때문에 점점점 높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이 있는데 그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을 핵심적으로 미리 요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는 대략 3조 원, SK하이닉스는 16조 원입니다. 그리고 25년 연간 영업이익, 연간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은 약 10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로는 28조 원.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가지고 37조 원입니다. 그리고 D램 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삼성,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44%입니다. 매출 기준. 영업이익은 54%입니다. 충격적입니다. HBM 공급 현황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 인증이 지연이 되고 HBM3 12단 공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3 8단 12단의 공급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거의 독점입니다. HBM4도 지금 일부 공급이 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요? 더 심각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상반기에만 약 5조 원의 적자가 추정이 됩니다. SK는 파운드리가 없죠. 경쟁력 요인은 HBM4 및 2나노 공정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HBM3E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HBM도 선도할 예상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오늘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장 선점 여부를 좀 한번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24년부터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D램 출하에서 HBM이 차지하는 것은 14%입니다. 14%입니다. 근데 매출은 44%입니다. 44%. 영업이익은 54%입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의 54%라는 건 기적과 같은 겁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네 회사는 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냐? 3% 얘기를 합니다. 54%.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어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54%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엔비디아는 AI GPU를 만들어서 60 내지 70%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죠. HBM을 통해서 초격차 넘사벽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까요?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공급 지연 콜 실패입니다. 인증 실패가 3번을 겹쳐 있습니다.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10% 초반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HBM3 공급인데 이 HBM3가 이 AI GPU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는데 트럼프가 이걸 막아버렸거든요. HBM3 8단 12단은 AMD에 가고 있지만은 소량이거든요. 제품 경쟁력 및 수율 확보에서 SK 하이닉스에게 현저하게 뒤처졌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삼성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3나노 첨단 공정에서 실패했죠. TSMC에게 고객사 대부분 맡겼습니다. TSMC는 3나노에서 지금 수익 9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영업 손실이 5조원이 육박할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닌텐도 게임 스위치2 같은 경우에서만 해도 뭐 1조 몇천억 정도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매출의 이런 것들은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TSMC는 2나노 공정에서 이미 70%대 수익을 확보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버지 2나노에서 고객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나노에서 뭐 한 40%, 50% 그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2나노를 할 건데요. 2나노를 생산을 할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향후 일정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비메모리 매출은 1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하나 비용 증가로 적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거의 개선되지 못해서 2조 3천억 1분기 얘기하면 1분기. 파운드리 경우 2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야지만 향후 미국 공장 가동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이민희 NBK투자증권 연구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파운드리는 수주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주 기업입니다. 100%. 메모리 반도체는 뭐 DDR5나 4라든가는 스펙에 맞춰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물류 창고에 쌓아놓고 팔 수는 있지만 파운드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25년도 연간 실적을 전망하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37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룹 전체가 영업이익이 28조 원인데 반도체 부분에선 대략 한 10조 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이거 지금 27조 원이나 날 예정이라는 거죠. 24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SK 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 23조 5천억이었고 삼성전자가 15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대략 한 8조 5천억이었는데 올해는 27조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거죠. 이 격차가 삼성전자가 빨리 제대로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저 격차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HBM4도 주도권을 벌써 이미 놓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3월 달에 엔비디아에다 HBM4 샘플을 공급을 했고 벌써 HBM4는 소량 공급이 되고 10월 달에 대량 생산이 들어가고 마이크론이 6월 10일 날 HBM4를 샘플을 엔비디아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HBM4에서는 격차가 3개월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마이크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 개발에 총력을 하지만 기술력 신뢰 확보에 시간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시 D램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성능이 좋고 수율도 좋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SK 하이닉스는 AI 수요 증가로 해서 HBM 중심의 수익성이 폭발할 겁니다. 시장과 고객사 신뢰 모두 압도적인 1등입니다. 25년 이후에 2년 동안 27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이제 그 대신증권의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잡은 AI 반도체 리더십을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도 선도적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사 엔비디아죠. 그래픽 처리자 GPU 신제품 출시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신제품 내에 탑재될 SK 하이닉스의 HBM 수요는 견조할 것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년 뒤에 27년이죠. 2년 뒤에 영업이익이 90조를 벌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맥쿼리의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전망, 파격적인 실적인 전망이 될 것이다. 27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90조 7천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3년 영업이 SK 하이닉스가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23조 4,673억이었는데 이거의 4배입니다. 90조라는 거죠. 90조.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맥쿼리에서 추정한 걸 보면 24년도 44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25년 44조, 26년에 68조, 27년에 90조입니다. 제가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만 해도 벌써 68조 8천억이 되는 거고 27년에는 90조 7천억이라는 거죠.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어떻게 봤냐면 25년도에는 36조, 26년에 39조, 27년에 39조, 대략 40조입니다. 그런데 맥쿼리 전망은 국내 증권사 평균 전망치 약 40조 원의 2배 이상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요? 내년에 보면 되겠죠. 내년에 68조 거의 70조가 되는지 60조 이상이 된다 그러면 27년에 90조, 80에서 90조는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이제 기존보다 17%를 상향해서 목표 주가가 36만 원입니다. 21일 종가 25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한 몇 개월 됩니다.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SK 하이닉스에 22만 원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하고 나가야 되냐고 묻는 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팔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견디라 그랬죠. 버티라 그러셨죠. 이미 그분은 22만 원에서 3만 7천 원을 벌써 이렇게 회복한 겁니다. HBM의 부분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D램 매출 가운데 HBM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겠죠. 25년 HBM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30%, 33배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56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27년에는 D램 내에서 HBM 비중이 74%까지 상승해서 현재 45%입니다. 근데 27년에는 74%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D램이 100개가 만일 팔린다 그러면 그런데 74개가 HBM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D램의 파운드리화, 시스템 반도체화, 그러니까 평범한 D램이 아닌 거죠. HBM은 분명히 D램으로 만드는 게 HBM인데 이것이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파운드리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HBM의 고객사 비중을 보면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65%,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 HBM 중에 65%를 간다고 하는데 많은 보도에서는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20%, 아마존 웹 서비스가 15%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나온 거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파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80%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조사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자꾸 낮춥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자꾸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물량을 빼서 브로드컴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에 주는 것이 아니고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있던 그런 캐파를 HBM으로 돌리고 청주의 M15X라든가 2000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27년 5월 되면은 용인 원산 팹이 가동을 하면 또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5년부터 초과 현금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증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 2.4배예요. 지금 평균 35만 원까지 지금 주가를 주당 이렇게 가격을 보는데 고평가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36만 원 이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맥쿼리의 추정대로 27년에 90조가 된다 그러면 얘기해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첫 주나 첫 주 정도 되면 삼성전자의 전망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는 SK 하이닉스의 전망치보다 더 많게, 그래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얼마일 거냐, 8에서 9조가라고 얘기하는 게 많지만은 사실은 10조 원도 전망하는 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